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매매 김동엽입니다. 네. 자, 오늘 제 얼굴이 좀 안 보이죠? 예,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은 얼굴 노출 없이 녹화된 내용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새 장 때문에 어떠셨나요?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이제 들어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와중에 중간에 역시 또 미국에서는 여전히 경기 위축과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대로 잘 극복을 하고 있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약 12개월에 걸친 장기적인 그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2000년도 이후에 20% 이상 코스피가 빠졌던 장에서 12개월 이상 연속적인 그 조정이 나왔던 사례가 없는 만큼 7월 달에는 6월 달 대비해서는 좀 유의미한 반등의 기운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저희들 제가 진행하는 우리 주식 리뉴얼의 뉴스 매매라든가 또 금요일날 밤 10시에 오픈되는 리뉴얼 투자 관련된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올리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전달해드리면서 오늘 뉴스 매매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지난 주말에서 오늘 그러니까 19일 오전까지 나왔던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몇 곡씩 꼽고요. 또 몇 가지 리포트들 정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자, 짐 로저스라고 한때 뭐 세계 3대 투자자였던 양반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났는데요.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 그래서 은이라든가 원유를 투자하기에 적기고 내 생애 최악의 하락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최근처럼 뭐 미국도 한 6, 7개월 빠지고 우리나라도 1년 정도 빠졌는데 이게 아직 오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니 참 놀라울 정도인데 나중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양반의 예상대로라면 앞으로 남아있는 그 시간대 굉장히 큰 하락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어찌됐든 글로벌 부채가 너무 높고 인플레가 겹쳤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막 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강달러 기조가 계속된다. 사실 우리가 지금 환율이 달러가 너무 강하고 나머지 통화가 너무 약세인 게 이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오늘 오는 옐런 장관이 과연 통화 수합과 관련된 어떤 힌트를 줄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는 대통령께서 원천기술 R&D에 집중하자,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된 부처에서 범정부로 디지털 국가 전략을 다음 달에 수립한다고 돼 있으니까요. 물론 이전 정부에서도 뭐 디지털 뉴딜 그런 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또 8월 달쯤에 이런 국가 전략이 수립돼 갖고 발표가 되면 아무래도 뭐 빅데이터라든가 초고속 인터넷이라든가 뭐 6G 이런 거 관련된 얘기들이 좀 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7월 하순에서 8월 초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디지털 관련된 얘기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요. 청주 공장 M17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장을 원래 작년 뭐 말부로는 이제 계획을 해놓고 있었는데 이 공장에 대한 투자를 지금 보류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지난달 29일 날 이미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던 부분인데 거의 한 20일 지나서 지금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공장을 또 되게 지연하는 그런 거 나와가지고 좀 주가가 별로 좋지도 않았고 좀 그런 영향들이 있었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투명을 가지고 증설을 원래 이제 따박따박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좀 미뤘다는 얘기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라고 보입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실히 회사 눈에도 보이다 보니까 빨리 이 원자재 또 원자재 막 비쌀 때 짓는 게
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전략적인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만, 역시 뭐 오늘 주가에서도 나타나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하고 또 따라 붙어 있는 그 밑에 또 수많은 소부장 업체들 같이 좀 약해지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빨리 좀 재개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폭염 때문에 런던 시민들 같은 경우 공공교통 이용을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 이런데 온도가 40도가 넘는다. 46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 지금 상해도 마찬가지지만 산불도 많이 나고 가뭄도 심하고, 상해 같은 경우는 지난번 며칠 전 뉴스 보니까 가로수에 그냥 불이 붙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온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유럽에 폭염이 심하다. 근데 이게 뭐 일본도 최근에 열사병 환자가 50명 이상 나와서 사망자가 있었고요. 어느 지역도 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만 지금 우기다가 장마 시즌 좀 겹치면서 더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음 주 이후나 8월 둘째 주 정도에 장마 시즌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나라도 이런 기록적인 폭염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뭐 빙과가 좋고 아니면 드라이 아이스가 좋고 아니면 뭐 스마트 그리드가 될지, 아니면 어떤 뭐 전력과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꼭 필요한 시즌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카이라이프가 대주주로 있는 스카이TV, KT 계열이죠. 미디어 진이 요거 합병이 초입기 들어갔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최근에 OTT 관련해서 뭐 KT가 투자했던 그 회사를 통해 가지고 A스토리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가지고 완전 대박을 터뜨리다 보니까 이런 또 합종 연행들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룹 내에서 KT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가 스카이 TV의 대주주가 스카이라이프인 만큼, 만약 스카이 TV 중심으로 해서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재해석이 좀 필요하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뭐 매주 화요일 정도에서 수요일 정도 되면 이제 우영우의 방송이 수요일날 목요일날 일어나게 되니까요.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서 벌써 움직임들이 막 나오죠. 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 아직도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았다라는 뭐 내용도 있습니다만, 뭐 A스토리라든가 또 갤럭시의 머니트리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매주 화요일날,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날 또 시청률이 얼마나 오를까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기대하는 흐름이 앞으로도 몇 주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몇 곡지 전해드렸고요. 리포트는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A스토리가 완전히 우영우 드라마 가지고 대박이 나다 보니까 여타 드라마 제작사들도 이제 막 관심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 레몽레인이라는 제작사가 지금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이번 주 어저께 리포트로 나온 게 있는데, 뭐 하반기 최대 기대작 중에 하나가 공중파로 이미 JTBC랑 계약이 돼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뭐 그런 300억이나 투자되는 드라마도 있고요. 드라마 라인업이 확대되면서 매출 상승 본격화될 것 같다 이렇게 기대하는 리포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에그플레이션, 뭐 폭염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만 이상기온 때문에 작물 작황이 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결국은 스마트팜이 인류의 어떤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일부 있는 그린플러스,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시공 1등 기업이거든요. 독보적이라는 말을 좀 쓰고 있는데, 시공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타 기업들 뭐 많이 있지만 잽이 안 된다 할 정도로 사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린플러스 앞으로 더 이상기온이 나오거나 아니면 농업에 대한 에그플레이션 이슈가 있을 때 뭐 날씨에 상관없이 일정한 뭐 생산량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생산법으로 스마트팜이 많이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HPSP라고요. 예, 최근에 상장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상장해가지고 약간 이름이 좀 낯선 기업인데 반도체 미세 공정이 극한에 달할수록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고압수소 열처리 장비가 굉장히 쓰임새가 있는데 이게 딴 나라에 어느 기업도 없는 독점적인 예, 그런 기술력과 장비라 그래요. 그래서 돈도 잘 법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 새로 상장된 것 치고는 아주 대여급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글로벌 탑 넘버 원의 존재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최근 행보가 아주 좀 기대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뉴스 한 대여섯 가지 그리고 리포트 한 3개 정도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뉴스 매매 관심 있는 내용들 모아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 영상 예, 제 얼굴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